파시파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인물 중 하나로 미노스 왕의 아내이자 미노타우로스의 어머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신화와 전설에서 복잡한 관계와 신들의 개입을 강조하는 요소로 가득합니다. 파시파에의 배경. 파시파에는 헬리오스 태양신의 딸로 그녀의 어머니는 오케아노스 대양의 신의 딸인 페르세이스입니다. 따라서 파시파에는 신들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신적인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파시파에는 크레타 섬의 왕인 미노스와 결혼하여 그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몇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중 아리아드네와 페드라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파시파에와 미노타우로스. 파시파에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미노타우로스의 탄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노스 왕은 포세이돈에게서 하얀 황소를 받았는데 이 황소를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바치지 않고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벌로 포세이돈은 파시파에가 그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파시파에는 다이달로스의 도움을 받아 나무로 만든 암소 모형 안에 들어가 황소와 관계를 맺었고 그 결과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태어났습니다. 미노타우로스는 인간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가진 존재로 미노스는 이 괴물을 숨기기 위해 크레타 섬에 있는 거대한 미궁인 라비린토스에 가두었습니다. 파시파에의 상징성. 파시파에의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신들의 개입이 만들어내는 비극적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그녀의 이야기는 권력, 충성, 배신과 같은 주제를 다루며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간과 신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신화는 또한 그리스 비극과 서사시에 자주 인용되며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는 여러 예술 작품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집니다. 파시파에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미노타우로스의 탄생이라는 주요 사건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이외에도 많은 신화적 요소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파시파에와 그녀의 가족, 신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복합적인 신화적 주제들이 나타납니다. 파시파에의 마법 능력. 파시파에는 단순히 신들의 딸일 뿐만 아니라 강력한 마법사로도 묘사됩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태양신 헬리오스였던 것처럼 그녀도 신적인 능력을 물려받아 마법을 사용하는 데 능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저주를 걸거나 변신시키는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그녀가 그리스 신화에서 마녀적 인물로도 인식된 이유입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파시파에가 자신의 남편 미노스에게 저주를 내렸다고도 합니다. 미노스가 파시파에를 배신하고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가지려 하자 그녀는 미노스에게 저주를 걸어 그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그의 정액에서 뱀, 정갈 그리고 기타 해로운 생물들이 나와 여성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저주 때문에 미노스는 다른 여성과 관계를 가질 수 없었고 결국 다이달로스가 이 저주를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파시파에의 자녀들. 파시파에와 미노스는 여러 자녀를 두었으며 그 중에서도 아리아드네와 페드라가 특히 유명합니다. 아리아드네는 미궁에 갇힌 미노타우로스를 물리치기 위해 테세우스를 돕습니다. 그녀는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 주어 미궁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했고 결국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리아드네와 함께 크레타를 탈출합니다. 그러나 이후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를 낙소스 섬에 버리고 떠나게 되고 그녀는 디오니소스 바쿠스의 아내가 됩니다. 페드라는 아테네의 왕 테세우스와 결혼하게 되지만 그녀는 자신의 의부사들 히폴리토스에게 사랑에 빠져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페드라가 히폴리토스의 사랑을 받지 못하자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범하려 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결국 히폴리토스는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의 주요 소재로 여러 극작가들에 의해 다뤄졌습니다. 미노타우로스의 상징성. 미노타우로스는 신화적으로 매우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미노타우로스는 파시파에와 황소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로 인간과 짐승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 존재입니다. 그의 탄생은 인간의 욕망과 신들의 벌 사이에서 발생한 결과로 이러한 신화적 주제는 인간의 본능과 문명의 충돌을 나타냅니다.
미노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숨기기 위해 거대한 미궁을 지었고, 이는 인간이 자신의 실수나 죄책감을 감추려는 시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는 또한 테세우스의 영웅담과도 연결됩니다.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구해냄으로써 그리스 문명과 이성과 질서가 야만성과 혼돈을 이기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파시파에의 의미. 파시파에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여신, 왕비, 그리고 마녀로서의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캐릭터로, 그녀는 권력과 욕망, 신의 개입으로 인한 비극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과 신들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특히 억제되지 않은 욕망의 결과를 탐구하는 중요한 신화적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파시파에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를 조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신화 속에서 주로 남성들의 결정에 의해 비극적인 상황에 놓이지만, 동시에 그녀 자신도 강력한 마법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인물로서 묘사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면모는 그녀를 단순한 비극적 인물 이상으로 복잡하고 다층적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1. 신들의 벌과 인간의 운명. 파시파에가 겪은 운명은 단순히 그녀 개인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들, 특히 포세이돈의 분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포세이돈은 미노스 왕이 자신에게 약속한 하얀 황소를 제물로 바치지 않자 이를 벌하기 위해 파시파에를 황소와 사랑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는 신들의 의지와 인간의 행동 사이의 불가피한 충돌을 상징하며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러한 벌은 인간이 신들을 무시하거나 자신들의 욕망에 너무 집착할 때 신들이 인간의 삶에 개입해 그들의 운명을 뒤엎는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파시파에의 비극적 이야기는 인간이 신들의 의지에 거스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동물성과 인간성의 경계. 파시파에의 이야기에서 미노타우로스는 동물성과 인간성이 혼합된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황소와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로, 그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적이고 문명적인 면과 야생적이고 본능적인 면 사이의 갈등을 상징합니다. 미노타우로스는 미궁 속에 갇힌 채 사람들을 잡아먹는 괴물이었고, 이는 인간 사회에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나 야만적인 본능이 어떤 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파시파에의 관계 자체도 이러한 경계를 흐릿하게 만듭니다. 그녀는 신의 힘에 의해 자신의 인간적 욕망을 넘어선 비정상적인 사랑을 겪게 되었고, 그 결과로 미노타우로스라는 존재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이 동물적인 본능과 문명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탐구하는 상징적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미궁의 상징. 미노타우로스가 갇힌 미궁 라비린토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상징입니다. 미궁은 복잡하고 끝이 없는 통로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이 쉽게 탈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내면 세계나 복잡한 상황 또는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파시파에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미궁은 단순한 물리적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미노스 왕이 자신의 문제 미노타우로스를 숨기기 위해 미궁을 지었다는 점에서 미궁은 인간이 자신의 실수나 죄책감을 은폐하려는 시도 또는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해결을 미루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결국 테세우스가 미궁 속에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탈출한 것처럼 이러한 문제나 갈등도 결국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 다이달로스와 이카로스의 이야기. 파시파에의 신화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다이달로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이자 발명가입니다. 파시파에가 황소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용한 나무 암소도 다이달로스가 만든 것이며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한 미궁도 그가 설계한 것입니다. 파시파에의 이야기는 다이달로스의 이야기와도 연결되어 있으며 이카로스와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그 뒤를 따릅니다. 다이달로스는 파시파에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만 그로 인해 미노스 왕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는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탈출하기 위해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날았지만 이카로스가 태양에 너무 가까이 가는 바람에 날개가 녹아 바다에 빠져 죽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다이달로스의 이야기는 인간의 기술과 지혜가 위대하지만 그것이 지나칠 경우 오만이 되어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5. 여성의 역할과 파시파에의 위치. 파시파에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여성의 역할과 위치에 대한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시파에는 왕비이자 마법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은 주로 남성들의 결정과 신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그리스 신화에서 여성들이 종종 비극적인 인물로 묘사되는 것과 일치하며 특히 욕망이나 사랑에 의해 운명이 좌우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파시파에는 자신이 신의 의지에 의해 원치 않는 사랑에 빠져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강력한 마법적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자신의 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이중적인 역할은 그녀를 단순한 피해자 이상의 복합적 인물로 만듭니다. 6. 파시파에의 후손들. 파시파에의 자녀들은 각각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인물들로 등장합니다. 앞서 언급한 아리아드네와 페드라 외에도 파시파에의 후손들은 그리스 영웅담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아카칼리스 파시파에와 미노스의 또 다른 딸인 아카칼리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덜 알려졌지만 여러 신과 연관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녀는 아폴론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았다고 전해집니다. 카트레우스 파시파에의 아들인 카트레우스는 후에 왕위를 이어받았고 그의 자녀들 역시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7. 파시파에와 태양신 헬리오스의 유산. 파시파에는 태양신 헬리오스의 딸로 그녀의 신적 혈통은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헬리오스는 빛과 진실을 상징하는 신이었으며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는 신으로도 여겨졌습니다. 파시파에가 미노스와 결혼하고 크레타의 왕비가 되었다는 것은 태양신의 권위와 권력을 상징적으로 이어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시파에의 마법적 능력도 아버지 헬리오스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헬리오스의 빛과 진실이 그녀의 능력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능력은 주로 저주와 변형, 비밀을 감추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헬리오스의 빛과 진실을 왜곡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신들의 자녀가 그들의 능력을 상속받지만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따라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8. 크레타 문화와 신화의 상징. 파시파에의 이야기는 크레타 섬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크레타는 고대 미노스 문명의 중심지였으며 이 섬은 그리스 신화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등장합니다. 크레타 왕국은 신화에서 미노스 왕의 통치하에 매우 강력한 제국으로 묘사되며 라비린토스와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는 크레타 문명과 그 상징을 보여줍니다. 미국 라비린토스는 미노스 문명에서 중요한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는데 이는 실제로 크레타의 복잡한 궁전 구조를 반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대 크레타 문명은 매우 복잡한 건축 양식을 자랑했으며 이는 신화 속 미궁의 이미지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시파에와 미노타우로스의 이야기는 이 크레타 문명의 상징성을 신화적으로 강조한 예입니다. 9. 파시파에의 저주와 그리스 신화 속 저주들. 파시파에는 미노스가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았을 때 그에게 강력한 저주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주는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맺으려 할 때 그의 정액에서 해로운 생명체들이 나오는 것이었으며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저주적 요소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저주는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신들의 분노나 인간의 배신에 대한 처벌로 자주 등장합니다. 파시파에의 저주는 그녀가 신적 혈통을 이어받은 여신적 존재임을 강조하며 그녀가 단순한 인간이 아닌 마법적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저주를 통해 운명을 통제하려는 시도와 그로 인한 결과를 탐구하는 전형적인 주제와 연결됩니다.
파시파에의 저주는 또한 여성의 힘과 통제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신화에서 여성 인물들이 저주나 마법을 통해 자신의 힘을 행사하는 경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신화적 상징으로 풀어낸 것일 수 있습니다. 파시파에의 저주는 그녀가 남성적 권력에 맞서 자신의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0. 미노스 왕과 파시파에의 관계. 파시파에와 미노스의 관계는 그리스 신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복잡한 부부관계 중 하나입니다. 미노스는 왕으로서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지만 파시파에는 그에게 충실한 아내로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불충실한 남편과 그의 아내 간의 갈등을 나타냅니다. 미노스와 파시파에의 관계는 신들의 개입과 인간의 욕망이 결합된 복잡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미노스가 포세이돈에게 바쳐야 할 황소를 바치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건들은 그의 불충실과 파시파에의 비극을 초래하게 되며, 이는 결국 미노타우로스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관계는 신화에서 권력과 욕망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비극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1. 미궁과 정신적 여정. 라비린토스, 즉 미궁은 그리스 신화에서 단순한 구조물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시파에의 이야기에서 미궁은 미노타우로스를 가두기 위한 장소이지만, 이 구조물은 인간의 내면 혹은 정신적 여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내면 갈등이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헤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미궁의 중심에는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이 숨어 있는데, 이는 인간이 직면해야 하는 가장 어두운 두려움이나 억압된 본능을 나타냅니다. 테세우스가 미궁에서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탈출하는 과정은 자신을 정복하고 어둠을 극복하는 영웅의 여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파시파에의 이야기가 미궁과 연결된 것은 그녀가 자신의 운명과 직면한 갈등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억압하거나 숨기려 하는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복잡한 내면 세계와 어떻게 마주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구원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신화적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2. 파시파에의 유산. 파시파에의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직접적인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다양한 인물들과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노타우로스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아리아드네와 페드라의 이야기는 모두 파시파에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녀의 유산은 크레타 섬을 넘어서 그리스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와 함께 크레타에서 탈출하고 나중에 디오니소스의 아내가 되는 등 중요한 신화적 역할을 이어갑니다. 이처럼 파시파에의 후손들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신화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 파시파에의 이야기는 단순히 미노타우로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그리스 신화 속 다양한 상징과 주제를 포괄하는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의 욕망과 신들의 벌, 동물성과 인간성의 경계, 미궁의 상징성, 여성의 권력과 저주, 그리고 가족과 사회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파시파에는 그리스 신화에서 복합적인 인물로, 그녀의 이야기는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해석과 탐구의 대상으로 남아 있습니다.